공부를 했던 거는 머릿속에 갖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보지 않으면 죽도밥도 개도밥도 안 되는 상황이 와요. 다 까먹고 20번의 수업이 2월 말까지 끝났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돈을 버린 거죠. 땅바닥에다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시험이 조금씩 계속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주말에 계속 테스트지를 20개 정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본다. 그러면 딱 끝나고 선생님 손을 잡고 저희 독서실로 들어갈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집에 못 간다. 엄마한테 미리 말씀해 놓으세요. 그러면 안 되지? 통과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막 이런 거야.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의 조건 3가지를 쓰세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오늘 근해 분류를 배웠어. 두 군이 모두 1보다 클 때에 1보다 큰 경우를 판별하는 조건 3가지를 쓰세요.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논증이에요. 또 논증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수업했던 거를 보면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살아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오늘 해야 되는 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또 시험 본다 그러면 꼭 되게 밝은 표정이었다가 속으로 짜증나 막 이런 표정 하지 마요. 소영훈이가 대답을 못 해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게 아니야. 효훈이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알았지? 다 몰라 아직 응?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뭔가 오늘 또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너네들의 표정이 이렇게 오늘 글씨자를 못 쓰냐?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면 편안하게 합시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이런 게 있어.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그치? 근데 얘는 또 다른 의미는 무슨 의미야? 얘의 본질적인 뜻은 뭘까? y는 했을 텐데 안 했나?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과 y는 0의 교점의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런데 오늘의 챕터 자체는 어떤 챕터냐면 요거죠. 요거. 얘를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일러요. 2차 함수는 곧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요놈의 그래프의 처음 시작은 어떤 거였냐면 얘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꾼다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4x 빼기 4에다가 빼기 3 요렇게 되겠네. 플러스 1까지 하면.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의 본질적인 뜻은 뭐였냐면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얘의 꼭지점이 지금 몇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0,0이었던 꼭지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라는 걸 배웠었다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렸던 거야. 그 그림과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이 무슨 점이냐라고, 무슨 x값이 뭐냐라고 했던 게 2차 방정식이었다는 얘기. 끝났죠? 다른 거 없죠?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이 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문제풀이의 방식들은. 그래서 문제를 조금 선생님하고 풀면서 가면 어차피 기본 문제 10-1번 같은 경우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그냥 한번 보자고. 봐봐.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대요. 첫 번째. 이 첫 번째만 내가 잠깐 보면 y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4 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맞아? 얘가
X축과 만나고 있대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도 다 X축과 만나고 있대요. 오케이? 근데 공통으로 X축과 모두 만나는 거를 찾으래요. 그러면 얘와 X축이 우리가 뜻하는 게 뭐야? 얘와 Y는 0과. 그치? 즉 얘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X축과 만난다는 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는 0으로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는빵으로 만든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조건을 찾아가지고 a 값들의 범위가 나오면 그 a 값들의 공통 범위가 1번 문제의 답인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답은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는 거는 얘의 범위, 쟤의 범위, 쟤의 범위 중에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가장 큰 a 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 적어도 하나는 만나니까. 그 밑에 모범 답안에 보면 수직선이 보이면 맨 마지막 거 보이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걸 보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문제 자체는 기본 문제 10-1번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얘가 x축과 만난다는 것, 즉 요렇게 표현을 하고 요렇게 식을 짤 수 있느냐. 식을 짠 다음에는 요 그림이 서로 다른 두근이냐 중근이냐의 모양으로 나왔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같거나 큰 거를 쓸 수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됐다는 거지. 끝.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 10-1번은 조금 이따 시간 나오면 여러분들이 직접 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의 부연 설명밖에 없는 거야. 됐죠? 넘어갑니다. 자, 10-2번을 좀 보시면 너네가 해야 되는 거는 시간을 줄 테니까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 좀이야. 그치? 10-2번은 요렇게 약간 어려울 수 있어. 갑자기 y는 f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대? 요렇게 돼 있대, 요렇게 돼 있대, 요렇게 돼 있대, 요렇게 돼 있대. 뽕, 샹, 똥, 뽕, 샥, 뽕, 빵, 똥, 싱, 뽕, 뽕,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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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돼 있대요. 아, 입이 계속 입술이 말라. 어떡해. 어떡해. 오늘 금요일 마지막 시간이야. 너무 신나. 네, 이제 일어났니? 몇 시에 일어났어? 뭐 있어? 6시 반에 일어나서. 무슨 숙제? 영어 숙제? 수학 숙제는 하고 있니? 이번 거 못했어? 넌 몇 시에 일어났어? 10시. 너는? 10시. 10시? 너는? 10시? 뭐 약속의 시간 10시야? 창훈이는? 안 잤어? 너 왜 안 잤어? 언제부터 안 자고 있어? 한 3일 전부터? 그러면? 어제 하루 왜 안 잤어? 어린 나이에 벌써 불면증이 추천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소주를 먹어봐.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소주를 마셨어요. 나의 이 술의 시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야. 정말 미쳤죠. 우리 때는 그게 노는 거였어. 니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아빠도 거의 중학교 때부터 술을 시작하셨을 거야. 술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니? 술을? 아니야. 엄마 아빠 거짓말 하는 거야. 그때 나이는 다 그때 그렇게 놀아. 옛날에는 요즘은 막 법이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면 막 술도 못 팔고 담배도 못 사고 막 하잖아. 선생님 솔직히 선생님은 담배는 군대 가서 배운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내 친구들은 다 폈어. 왜냐하면 슈퍼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담배 한 갑 주세요. 그러면 학생이든 뭐든 아저씨든 다 팔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빠 심부름 왔는데 담배 뭐 디스 하나 주세요. 그럼 줬어. 뭐 신분증 검사 그런 거 없어. 다 줬어. 우리끼리 가가지고 소주 이렇게 2병 사가지고 나오면은 줬어. 그냥 팔아. 아저씨들은 부의 증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거든. 소주 사가지고 이제 공원 가가지고 새우깡에 먹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딱 너네 나이 때지. 2학년 올라간 딱 요때 애들하고 그때 생각해보면 참 웃겨. 종이컵에다 소주를 그 어린 나이 때 딴 다음에 새우깡을 따 먹으면서 촥 마시고
힘들다 인생 막 이 중학교 1학년 때 너네도 인생 힘들지? 안 힘들어 힘들다라고 생각한 적 있지? 딱 그런 내용으로 딱 마시는 거야. 아 그때 선생님 첫사랑이 모유나예요. 모유나 이름이 유나야. 유나. 아씨 유나 보고 싶다 이러면서 소주 나발 불고 막 개차봤는데 학원 선생님이 부축해가지고 학원에 들어가서 재우고 막 그랬어. 구라인 것 같이 진짜 리얼.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네 학원이 선생님 안산인데 안산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없지. 나중에 안산 가면 상록수역이 여기 있어. 예, 상록수역이야. 상록수역이야. 여기에 막 이렇게 상록수역 앞에 여기에 이렇게 상가들이 막 있어.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고가가 있는데 여기 앞에 큰 건물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한맥하고 지금은 없어진 그 건물은 그대로 한맥학원을 달렸어. 한맥학원 요 뒤편에 요렇게 산이 있어요. 이게 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렇게 그 교회 하나가 있어. 동산 위에 교회 하나가 있어. 여기가 뭐냐면 니네 채용신 알아요? 채용신? 상록수 채용신. 그래서 여기가 상록수역인 거야. 야학 가리키던 곳. 니네 모르는구나. 역사에 나와. 채용신이 가리켰던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록수역이라는 연고가 상록수라는 그거 있잖아. 처음 들어보니? 나중에 들어볼 거야. 이제 고등학생이나 뭐 가면. 거기가 이제 유적지 같은 데인데 여기에 이제 애들하고 밤 되면 불 다 꺼져 있으니까 소주 이렇게 여기 한맥학원 뒤편 슈퍼에서 사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너덜너덜 이렇게 다 걸어 올라가.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고 여기에 막 벤치가 있고 막 그래. 여기에 막 운동하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있어. 근데 조그만 애들이 종이컵에 술을 마시는데도 뭐라고 그랬던 시대가 아니라니까. 아 힘들다. 적당히 마자 이 새끼야. 그러고 아줌마 가고 막 그랬어. 그래서 막 여기서 술을 막 뻗어 있어. 그러면 친구가 뛰어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뛰어가가지고 애들을 업고 여기 학원 데리고 가. 그래서 옛날에 학원이 새벽 2시까지 하니까 낮술 먹고 뻗어서 데리고 가면 여기서 자다가 이제 새벽에 집에 가고 막 그랬던 거야. 정말 문화적 충격이죠. 그래서 소주 먹었는데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딱 시험 끝나고 소주 마시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는 중학교 때 술 마셨어. 엄마 아니? 야 솔직히 내 딸이 나한테 물어봐도 나도 아니라 그러겠다. 씨. 그럼 내 딸이 중학교 때 술 마실까봐. 근데 진실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갑자기 해봐. 아니면 나가서 뛰어. 힘을 쫙 빼면은 졸리단 말이야. 알았지? 요즘 애들은 뭐하고 노나? 시험 끝나고. 너네 뭐하고 노니? 니네 유튜브 보고 막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가고 놀지. 니네 밑에 찍는 그 스티커 사진이 선생님 때부터 있었던 거야. 좀 많이 보완이 돼서 나온 거지. 우리 때도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가고 막 그랬었어. 우리는 스티커 사진이 어디 있었냐면은 길바닥에 있었어. 길바닥에 자판기처럼. 그러면 이렇게 커튼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애들하고 찍고 나오는 거야. 정말 모르겠죠?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근데 더 웃긴 거 알아? 우리 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 넌 그런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지, 너네는. 상상도 못 하겠지. 핸드폰이 없었잖아, 선생님 시대 때. 우리 공중전화밖에 없었잖아. 우리 어릴 때는 삐삐도 없었어. 그러면 친구들하고 약속을 어떻게 잡았을까? 오늘 헤어지는 날이야. 이제 학교에서 헤어지는 날이야. 그러면 애들하고 약속을 해. 야, 2월 5일 날 오전 9시까지 거기 앞에서 만나는 거야? 이래. 그럼 2월 5일 오전 9시까지 거기 가 있어야 돼. 신기하지? 너희 친구들하고 만날 때 카톡으로 어디야? 나 거의 다음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만나잖아. 우리는 그때 9시야. 근데 그걸 까먹어. 그럼 못 나오는 거고 한 명은 계속 기다리는 거고. 이해돼? 그 다음에 만약에 만났는데 한 명이 안 와. 그러면 이 둘이 가잖아? 그럼 걔는 나중에 왔는데 혼자 왕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시간 맞춰 와야 돼. 그래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늦게 와도 연락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늦게 오면 끝인 거야. 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왠지 알아?
집 전화를 하잖아? 그럼 걔는 이미 나왔어. 오고 있는 중일 거야. 그럼 걔 또 기다릴까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버리고 가고 막 비일비재했어요. 늦게 오면 어떻게 해? 막 우리가 가는 그 아지트를 이제 애들이 돌면서 찾는 거지. 아, 개소리 그만해. 자, 너네들이 이제 기분이 너무 다운돼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오늘 끝냅니다. 자, 보세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이렇대. 1번 같은 경우에 fx는 1. 이거에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찾으세요. 그럼 자, 보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이차 함수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차 함수는 내가 그림 그리는 거는 굳이 지금 설명 안 한 거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다 알잖아. 그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A 값이 양수일 땐 아래로 볼록, A 값이 음수일 땐 위로 볼록. 그건 다 알잖아. 그래프 그리는 연습 같은 거는 다 했다라는 기본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야. 못 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차 함수를 너네가 여지껏 바라봤어. 그럼 너네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니? 2차 함수 그래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난 개인적으로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선이야. 요선을 우리는 앞으로 대칭축이라고 불러. 이 대칭축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값이야. 이 x값이 대칭축이라고. 만약에 얘가 2,3이야. 그럼 우리 이 대칭축을 x는 2 이렇게 쓴다고. 함수식으로는. 근데 이 대칭축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칭축을 기점으로 이 2차 함수는 여기의 길이가 어때? 항상 똑같아. 여기의 절반의 길이들이 항상 똑같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를 풀 때 이 대칭축을 기점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뽀도도도도도동 이렇게 봤어. 오케이? 그러면 너네 봐라. 여기의 대칭축은 요거의 절반인 요 값이라고. 근데 얘는 x는 몇일까?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선생님이 같다라고 했잖아. 대칭축이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 칸인 거야? 4칸인 거지. 맞아? 4칸이면 몇 칸 몇 칸 나눠 가졌을까? 2칸 2칸 나눠 가졌겠죠. 그럼 3에서 2칸 빠지고 마이너스에서 2칸 올라오면 얘는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이 대칭축이 기본이라고. 오케이? 절반의 값.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얘가 이 봤지? 맨 처음 했던 거랑 똑같다고.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1이라는 함수의 교점의 방정식 중에 두근의 합을 찾으세요 라는 얘기라고. 두근의 얘가 이 교점의 방정식의 두 x의 값이 알파 베타야.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찾으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알파를 찾을 필요가 없고 베타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차 함수의 성질만 이용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는 여기 그려져 있고 y는 1이라는 함수는 난 잘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y는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랬을 때 이놈들의 교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교점에 또도도도동 요 값이 알파가 되겠고 이 교점들의 요 값이 베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요 값 더하기 요 값을 찾아달라는 거잖아. 이 문제는 지금. 이해돼? 그런데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는 어떻다 그랬어?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난 요 길이를 뭐 라지 A라고 잡아올게. 그럼 베타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 요 1에서 얼마만큼 더해진 거야? A만큼 더해졌겠죠. 맞아요? 이 알파의 값은 여기 1에서 얼마만큼이 빠져 있는 거야? A만큼 빠져 있는 것이. 그럼 1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얘네 둘을 더했대. 없어졌겠네? 그럼 얘는 답이 몇 되는 거야? 2 되는 거야. 이러고 끝나는 거라고. 이해돼? 오케이? 나중에 영상을 보고 좀 필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됐니? 그럼 2번 문제도 한번 보자고. 2번은 무슨 문제일까? 똑같아. 자,
2번 문제는 이런 문제래요. f x 더하기 2는 0. 요거의 값을 좀 찾아달래. 그럼 잘 봐. 잘 봐. 뽕. 뽕.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래. 얘가 y는 fx래. 푸는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해. 푸는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해.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방법. 약간 무식한 방법. 하지만 뒷부분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 방법으로밖에 못 풀어. 현재 상황에서. 오케이? 그 뒷부분이라 하면은 맨 마지막, 수학상의 맨 마지막 부분이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알면 얘는 개빨리 끝나. 근데 아직 그 내용을 안 배웠으니까 정석적인 풀이 방법으로 좀 본다면 이 fx라는 놈은 뭡니까? 두 군이 뭐예요 지금? 이 fx 두 군은 fx는 0의 두 군은 뭐예요? 마이너스 1하고 3인 거죠. 그럼 두 군의 합은 몇이에요? 2. 곱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으로 좀 만들어 보면 x의 제곱, 얘는 반대부 마이너스 2x, 이해됨? 얘는 그대로 빼기 3은 0. 이렇게 된 게 우리가 fx라고 치자고. 맞아? 그럼 f 뭐래요?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빼기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직접 대입했으니까. 그럼 얘는 전개 빨리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콜 플러스 4 빼기 4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럼 얘는 두 군의 합이 몇인 거야 지금? 마이너스 2. 두 군의 곱은 마이너스 3.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하라는 게 두 군의 합과 곱을 찾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이해돼? 졸라 개무식하잖아. 개무식하잖아. 그럼 내가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을 지금 너네들한테 잠깐 설명을 해 줄게. 너네가 중상 과정을 배웠으니까 중상 과정에 의해서 내가 알려줄게. 잘 봐. 존내 재밌어. 존내 재밌다 했어. 자, y는 x제곱이 뭐 어딘가에 평행이동을 해서 이런 거 보면은 존나 잘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됐대. 얘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야? 얘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콤마. 그렇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렇지. y축으로? 그렇지. 이렇게 평행한 거야. 됐어? 됐어? 그럼 잘 봐. 요거를 이렇게 옮겨서 여기는 y 빼기 4라고 할게. 됐지? y 대신에 y 빼기 4가 됐고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대. 4만큼 이동하면 왠지 y 대신에 y 플러스 4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y 빼기 4가 들어갔어. 반대부호로.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는데 여기 있는 x 대신에 왠지 x 빼기 2가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를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해. 점의 평행이동은 0,0에서 마이너스 2,4 하면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4만큼 이동하는 거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맞지만 도형의 이동을 표현할 때는 이동한 거에 반대 부호를 맞춰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이게 고등수학 상위 맨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때 증명은 하겠지만 결론은 이렇다고. 그럼 봐봐. x 대신에 y는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어.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어. y는 변함이 없어. 그치?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갔다는 건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f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된다고.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쓱. 그럼
그럼 요 3이 이만큼 평이동하면 1, 마이너스 1이 이만큼 평이동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그냥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 없이 너네가 얘를 딱 봤으면 fx가 x 플러스 2라고? 아,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됐구나.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하면은 원래 주어진 근도 똑같이 마이너스 이만큼 빠지겠구나. 그러니까 3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3,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두분의 합, 두분의 곱, 뿡. 그러고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는 이유는 이런 거를 약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을 위해. 근데 지금은 저기 있는 빨간색 풀이가 여러분한테 주어진 풀이였던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2, 153, 154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154페이지를 피셔서 보기 2번을 아니야. 보기 3번을 한번 해봐. 보기 3번을. 선생님 칠판 한번 지우고 있을 테니까. 아, 오늘 또 계열강하고 있네. 오늘 채치열강하는 날인가? 토요일, 일요일인가? 얘네 금토인가? 보냐? 안 봐? 안 봐? 그래, 왜 안 봐? 봐. 재밌어. 내 채치열강 보면은 그 사람 정경호가 쓰는 판서보다 내 판서가 훨씬 이쁘다는 걸 니네가 느낄 텐데. 역시 불필글씨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이것도 재능이다. 야, 너네도 학원 다니다 보면은 칠판글씨 졸라 못 쓰는 선생님 있지 않냐? 다 잘 쓰냐? 못 쓰는 선생님 있지. 나는 어때? 나는 아주 못 쓰는 편은 아니지. 잘 쓰는 편이지. 그럴걸? 난 잘 쓰는 편일 거야. 근데 난 진짜 잘 쓰는 선생님은 나 한 명 알아. 나랑 같이 학교 선생님 했던 국어 선생님 중에 상수형이라고 있는데, 와, 국어 선생인데, 칠판에다 글자를 쓰면, 와, 진짜, 와, 뭐랄까, 그냥 책이 들어오는 거야. 책을 쓰는 것 같아. 그냥 궁서체로 쓰는데, 와, 나 글자 그렇게 잘 쓰는 건 처음 봤어. 세상에 생긴 건 되게, 좀 그렇게 생겼는데. 자, 됐어요? 풀려요? 위에 것도 푸세요, 넌. 잘하네, 우리 효빈이. 아, 됨요? 됨요? 자, 선생님 보세요. 오늘 해야 되는 것도 그닥, 지금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도 그닥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지 않냐면, 봐봐. 맨 처음에 태초의 시작은 이거였어. 태초의 시작은 얘와 y는 0. 즉 x축. 요것들의 뭐랄까 두 점, 한 점 만나지 않냐. 그거를 판별했던 거였어. 우리가 여지껏 판별식으로.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뭐가 바뀌냐면, 여기에 어떤 게 달라붙냐면, 이거와 y는 mx 플러스 n 이런 게 달라붙는다고. 그러니까 즉 이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1차 함수가 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1차 함수를 주어진 다음에 그 1차 함수하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를 판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2차 부등식 그 풀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얘를 봤더니 얘는 너무 어려워요. 그게 아니란 얘기지. 즉 뭐냐면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하고 우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mx 플러스 n 이렇게 둔단 말이야. 근데 얘네를 쫙 다 넘기면 x의 제곱 뭐 플러스 n 마이너스 3x
플러스 n은 0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판별식을 때려서 0보다 크면 2점, 0이면 1점,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걸 쓰는 거야. 그런데 원래의 얘와 얘가 그려질 때는 이렇게 그려졌지만 한쪽으로 이항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이차함수, 얘는 new 이차함수야. 그러니까 원래 요때의 이차함수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넘기는 순간. 이차함수하고 그 다음에 y는 0과의 교점을 바라보는 거니까 애시당초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요거던 아니면 요거던 요거던 요런 모양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 별다른 다른 사항은 없는 거라고.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우선 기본 문제 10-3번을 선생님하고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 10-4번을 풀어보시는 거예요. 10-4번. 기본 문제 10-4번. 공통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있는데 그 1차 함수가 앞에 있는 포물선과도 접하고 뒤에 있는 포물선과도 접합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랬을 때 m하고 n 값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라고. 단 동시에 접하는 m하고 n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와 할인이 봐. 기본 문제 10-4번 보면 즉 문제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가 x제곱이지. x제곱은 mx 플러스 n으로 놓고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mx 플러스 n으로 놓고 위에 거도 판별식 빵을 땡기고 얘도 판별식 빵을 땡겨서 m하고 n을 찾아라. 이 문제인 거라고. 지금. 그래서 계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라는 문제인 거야 지금. 이거는 뭐 단순 계산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하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쭉 문제를 풀 거라서. 다 나오죠? 뭐 계산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그 밑에 거 약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하고 이제 기본 문제 10-3번을 좀 볼게요. 여기서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 얘지. 여기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얘라고. 오케이? 자, 봐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야. 너네가 예를 들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려면 얘하고 같다라고 놓겠지. 당연해. 니네가 먼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얘네가 m값 또는 그 값을 찾으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교점이 없다, 교점이 1개다, 교점이 2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1번 문제는 교점이 없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고 교점이 1개라는 건 판별식 D가 0이라는 얘기고 교점이 2개라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 그냥 이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는 그냥 얘네가 같다라고 놓고 넘긴 다음에 판별식 써가지고 2차 분원식 풀면은
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고민 없이 끝난다고. 나 알았다. 끝.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약간 어려운 심한 문제를 못 풀어요. 즉, 봐봐. 항상 우리가 그래프 2차 함수 파트에 들어왔을 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얘를 그릴 수 있는가? 그릴 수 없는가? 그릴 수 없으면 판별식 가는 거고 그릴 수 있으면 그린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속뜻을 한번 좀 살펴봐야지 판별식을 써도 깔끔한 거라고. 판별식 썼는데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은 걸 썼는데 정작 난 산수를 한 거지 얘네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됐을 때 두 개를 만나고 어떻게 됐을 때 안 만나고 그런 걸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수학이 늘지 않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아직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지 않아서 얘가 뭘 말하는지를 몰라. 만약에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할 거야. y는 mx 빼기 마이너스 9라는 mx 빼기 마이너스 9는 도대체 뭐야? mx 마이너스 9라는 게 있어. 그러면 얘는 항상 지나가는 점이 몇 콤마 몇이니?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몇 콤마 몇일까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그러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0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m 곱하기 0이 돼야지 항상 0이니까 m에는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런데 얘는 0인데 y는 항상 뭐가 돼? 마이너스 9가 되지. x에다 0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깨었다 죽어도 죽었다 깨어도 존나게 패도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가는 거야. 0 콤마 마이너스 9는 지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정점이라고 불러요. 정말로 지나가는 점. 선행을 한번 배웠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했지? 하고 있어? 아직 안 했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나간 사람은 어떤 그걸 막 보다 보면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요런 파트가 있다고. 그때 나오는 그 말이 정점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마이너스 0, 마이너스 9를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 뽕 그림을 한번 좀 보면 뽕 얘는 0, 4를 지나가는 2차 함수네요.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얘는 항상 0, 마이너스 9를 지나가는 직선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지나가는 직선은 개수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 중에 얘네를 막 움직이면서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그때의 m의 값이나 범위를 찾아주세요라는 거지. 그때의 첫 번째는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이렇게 해서 한 점 만났을 때. 맞아? 그 다음 또한 어디 있어? 얘가 만약에 조금 어거지로 그린다 치면 이렇게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 한 점에서. 맞아? 그럼 이런 상황이 오는 거라고. 아직 내가 여기서 말하는 요 m이라는 값은 뭘 말하는 거야? 기울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놈의 기울기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양수의 기울기지. 이렇게 되면은 커져 작아져?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이 기준에서 이렇게 되면 완만해지는 건 작아진다라고 얘기해. 양수의 기울기에선. 또 반대로 음수의 기울기에선 가팔라지면은 작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음수의 기울기에서 완만해지면 커진다라고 얘기해. 반대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는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한 점씩 만났을 때에 요 기울기를 찾게 되면 이렇게 될 때는 안 만나고 이렇게 될 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이 성립되니까 그놈의 부등식의 해가 범위가 그렇게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뭐 사부작 x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mx 빼기 9이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m의 x는 플러스 9는
0입니다. 여기까지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판별식 쓰면 이 어떻게 돼? 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m 플러스 16에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바로 했구나. 했네. 요거의 제곱 아이씨 m제곱 플러스 8m 그 다음에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네.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 마이너스 20이지. 그러니까 10하고 마이너스 2 되겠네. 맞아? 그 m의 값은 마이너스 10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겠네. 여기가 m이 마이너스 1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m이 2가 되는 거겠네. 여기까지 나온 거지.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자고. m이 마이너스 10하고 m이 2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m이 2보다 작거나 m이 마이너스 10보다 커지면 안 만나는 거지. m이 2보다 커지거나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됩니까? 선생님 이렇게 뭔 말 봐봐. 커진다고 쳐봐. 커진다고. 그 이렇게 한 점, 두 점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라고. 이해됐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러면 이거랑 또 비슷한 동일한 문제가 이제 10-5번 문제예요. 이 문제는 너네들한테 원하는 바가 이겁니다. 너 그래프 한글을 못 써. 그릴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문제야. 이런 문제가 딱 나왔는데 여기서 판별식을 들어가서 판별식으로 쓰시겠다.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개용기 많은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절대값 그래프는 언제 배우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등수학 하하 과정에서 절대값 그래프를 또 배우긴 해요. 근데 이 정도는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봐봐. y는 x라는 그림을 그려볼까? 그래프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뽕, 빵, 보도도도도동 y는 x요.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맞아?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빵 쳤어. x쪽에다가. 그러면 요 놈에다 절대값이니까 요 놈의 값은 무조건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양수, 음수. 무조건 양수만 나오겠지. 양수거나 0이거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음수의 범위에 있는 애들을 여기에는 요 음수의 범위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이게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또 반대로 또 얘기해볼까? 또 반대로 얘기해볼까? 절대값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범위. 그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y는 x라는 그림을 그리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y는 x라는 그림을 그린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만세 그림이 나온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딱 10-5번을 다시 봤더니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니? 라고 너네들한테 물어본다고. 근데 식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 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a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너 이거 그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그리지? 절대값 범위 나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 되니까 0 되는 게 요쪽 해가지고 그림을 각각 그리면 되겠구나. 힘들어.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까 그 그림의 결론도 원래의 그림을 그리고 X축 아래에 있는 거는 대칭해서 위로 올려버리겠다가 목적이었던 거야. 그런 걸 배우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이 그림은 그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꼴보기 싫잖아. 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이양시키는 요거는 수학적인 센스가 있어야지 돼.
어거지로 이 상태에서 그리겠다? 그러면 나도 못 그려. 아니, 그릴 수야 있죠. 이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다고 나중에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좀 센스가 있다. 갑자기 추워지냐? 진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의 제곱 귀신 들어왔나?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1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너네는 이쪽 그림 그릴 수 있니? 그 다음에 y는 a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상수함수라고. y는 1, y는 0, y는 2, 뭐 이렇게 하는 그림들이라고. 그러니까 얘 그림 그리고 얘 그림 그린 다음에 교점이 몇 개인지 a를 움직이면서 한번 봐봐 라는 문제인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한번 그려보면 원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겠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런데 뭐라 그랬어? 여기 있는 요런 밑에 있는 요 애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요렇게 대칭 이동한다 그랬지. 이게 따라왔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좀 다시 이쁘장하게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아 졸려 갑자기. 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여기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몇이고 1이 되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쓱쓱 여기에 이제 요 점이 몇이겠어? 그치 1이겠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대칭 이동했으니까. 그럼 요 그림은 다 그렸어. 그 이제 너네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야? 요 a 더하기 1이라는 놈을 움직여 보는 거지.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돼? 얘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 a 더하기 1이 몇일 때? 1일 때. 즉 a 값이 0일 때는 교점이 몇 개야? 1개, 2개, 3개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a 더하기 1이 뭐보다 클 때는? 1보다 클 때는 몇 점? 1점, 2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 거고. a 더하기 1이 0이 될 때는 몇 점에서 만나고? 또 2점에서 만나고. 오케이? a 더하기 1이 뭐하고 뭐 사이? 1하고 0 사이일 때는 몇 점에서 만나고?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만나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a 더하기 1이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없다라고 푸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살짝쿵 심화 문제를 껴놓는다. 그럼 이 심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그냥 소개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이따 다 풀 거예요. 난 설명만 하는 거고. 심화 문제가 이게 지워지면서 이런 게 달라붙어. m x 빼기 3 이게 달라붙었다 치자. 그럼 원래 이 하얀색 그림은 변함이 없어. 그 y는 방금 전에 했잖아. mx 빼기 3 얘는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가는 애들이야? 얘는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가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갑니까? 얘 몇을 만들어줄 거야? 0 만들어주면 x에 몇 들어가야 돼? 3 y 값은 뭐 있어? 그냥 계속 빵이지. 그러니까 얘는 3,0 여기가 3,0이라고 치자고.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맞아? 그럼 이제 하얀색하고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 이런 게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런 1차 함수를 움직이면서 2점, 3점, 4점, 다시 3점, 1점, 빵점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그런 거를 아니지 2점, 빵점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게 이제 약간 더 어려운 문제. 왜? 여기에서 뭐가? 상수함수가 아까 상수함수가 이제 1차 함수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그런 식까지도 나중에 한 번은 보게 될 것이다. 끝. 됐죠? 오케이? 뒤로 넘기세요. 야, 이거를 오늘 할 수 있어요? 응. 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현재까지는 어려운 거 없었죠. 그냥 다 납득할 만한 이해죠. 뭐 난이도가 센 건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약간 난이도가 안 세, 얘도. 근데 뭐가 세냐면은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막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거야. 근해 부호 문제처럼. 즉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단원 자체는 내용이 어떤 단원이냐면 꼭 영상 보고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해 놓으세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지금 단어는 근해 분리라는 단원이에요. 즉, 좀 쉬운 말로는 근해 위치를 판별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라고. 근해 위치를. 즉, 무슨 말이냐.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딴 식으로 나와요. 어떠한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 이차 함수의 두 군이 모두 1보다 큰 경우, 모두 1보다 작은 경우, 두 군 사이에 1이 있는 경우, 두 군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 한 근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고 한 근은 1보다 큰 경우, 뭐 이렇게 나눠져. 막 문제가 와닿지 않죠.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10-6번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0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1번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다. 2번 두 군이 모두 1보다 작다. 3번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m을 어떻게 찾을 거야? 라는 문제인 거라고. 오케이? 까먹지 않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피자는 최대 몇 판을 먹어요? 2판 먹으면 돼지 새끼. 최대 몇 판까지 먹어야지 사람이에요? 한 판까지만 먹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갑자기 피자는 최대 한 판. 요것만 판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최대 한 판. 저도 어이없어요. 최대 한 판. 요것만 판별하실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근해 분리가 나왔을 때. 근해 위치를 따지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최대 한 판. 피자 2판 먹으면 돼지 새끼. 한 판만 먹겠다. 요것만 딱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돼? 최는 뭐예요? 최고차항이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인지는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대는 뭐야? 아 따가워! 아 따가워. 대는 뭐예요? 대칭축. 대칭축 공식은 뭐예요? 대칭축 공식. 또 모르죠? 안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y는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그럼 이거의 절반의 제곱 2a분의 b의 제곱하면은 4a제곱 b제곱 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4a제곱 b제곱.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c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이게 들어오는 거냐? 4a. 근데 앞에서 aa 약분되니까 뭐 이렇게 4분의 b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뒤에 거 중요하지 않고 안쪽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는 꼭지점의 x의 좌표가 대칭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 대칭축의 공식은 뭐가 나왔다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나온 게 요게 대칭축 공식이야. 오케이?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또 모르니까 잠깐 간략하게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 해서 여기 있는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에 함은 뭐야? 또 판별해야 되는 거. 함수값.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거 판별하는 거야. 판별은 뭐야? 파는 뭐야? 판별식이겠지. 요것만 보면 돼지 새끼야 이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문제를 직접 한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슴 속에 뜨거운 기운이 오면서 팍! 와닿고 그 다음은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10-6번을 보시면 아, 목 졸라 아프네.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어 더 아픈 거야. 근데 나도 영상을 보면 참 놀란다. 정말 쉬지 않고 떠들어. 그치? 중간이 비지가 않아. 계속 떠들어. 그쵸?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겠어요? 더 힘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도 위로를 못 해줬는데 오늘도 못 해줄 것 같다. 형아가 지금 좀 바쁘거든. 졸라 쿨하지? 자, 엑셀 제곱.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목이 아파서 잠깐 쉬어가는 중이어서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있대요. 쉬워. 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개 쉽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자, 1번. 이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대. 1번 문제가 말이야. 두 근이 1보다 커, 이 새끼야.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랬을 때 M의 범위를 찾으려지. 피자는 2판 먹으면 돼지 새끼. 최대 1판. 요거만 한다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 오도도도도 그림을 그릴 거야. 자, 두 분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까지는 됐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 그려야 돼? 중근 그려야 돼? 아니면 두 개 다 그려야 돼? 이 두 근이란 말은 이 돼지 새끼들! 그네 보호할 때도 얘기해 줬잖아.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야? D가 0보다 같거나 큰 거야? 뭐야? 0보다 큰 거야? 0보다 같거나 큰 거야? 아니야! 야, 일로 와. 다시 해. 이 새끼들이. 봐. 어딨어? 142페이지. 여기 나와 있나? 아, 옛날에 얘기해줬잖아. 옛날에 얘기했던 게 어디 있었지? 두 근. 판별식에서 얘기했었나? 어디서 얘기했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됐어. 선생님 봐. 두 근 어디서 얘기했었지? 123 봐봐요. 뭐 있대요. 야, 선생님 보세요. 봐봐. 근데 어디서 얘기했었는데. 이 두 근이란 말은 실근 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근은 오늘 알고 꼭 까먹지 말자. 서로 다른 두 근도 두 개야. 두 근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중근도 말이야. 서로 같은 두 근이니까 얘도 두 근인 거야. 중근도. 한 개의 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두 근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러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 그러면 얘는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 그쵸? 얘는 또 요런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왔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이 두 근이 어떻대요 지금? 여기에 두 근, 요거나 요거가 뭐보다는 크대? 1보다는 커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최는 끝났고, 오케이? 대칭축이 뭐야? 요거지. 대칭축이지 얘가. 얘 대칭축이잖아.
그럼 얘 대칭축은 아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그럼 저 위에서 요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써볼까?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1, 2, b 마이너스 2에 퐁퐁퐁퐁. 아, 대칭축은 m이구나. 그치? 맞아? 그러면 최대 대칭축이 m인데 여기 있는 이 m은 뭐보다는 큰 거야 지금? 1보다는 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범위 하나는 m이 1보다는 큽니다. 요게 나온 거라고. 이해됨요? 그 다음에 함은 함수값이지. 1이 주어졌으니까 1을 뽕 하고 집어넣으면 얘 이렇게 이어져서 1이 집어넣을 때 요값이나 요값이나 어떻게 돼? 다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F1이라는 놈은 양수구나. 됐어요? 됐어요? 위로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게 fx라는 함수라고. 요거라고. 오케이? 요 식이라고 얘네가.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니까 항상 양수에서 만나니까 f1의 값은 양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뭐야? 판별식이지. 판별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d가 0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하고의 공통인 m의 범위를 찾으시면은 이 문제는 끝나겠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번 문제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으면 1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겠지. 맞아? 얘네가 다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면 최 끝났지. 대칭축은 뭐야? m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에는? 대칭축이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m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F1은 그대로네. 여기서도 여기서 만나니까 양수네. 변함없고. 판별식 D는 똑같네. 0보다 같거나 크고. 요거만 바뀐 다음에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돼요? 근데 이거 직접 한번 해봐야 돼. 안 하고 고개 끄덕이고 끝나잖아? 그럼 몰라. 알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힘들어져. 그냥 최대한 판하라 해서 최대한 판을 다 하면 편한데 이런 문제는 최대한 판 중에 몇 개만 할 거라고. 즉 문제를 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한 근은 1보다는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대. 그럼 1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이 안 속에 1이 있으면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은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최는 끝났어. 최는 끝났어. 대칭축은 여기가 m인데 맞아? 항상 1이 여기 있어? 아니지.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대칭축은 1보다 작은 거고 만약 1이 여기 있으면 대칭축은 1보다 크니까 논쟁의 소지가 있지. 맞아? 1은 안 속에만 있으면 되잖아. 이 근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데 근 사이에 어디 있음에 따라서 m의 값의 범위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얘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판별하지 않겠다는 거야. 안 해도 돼. 옛날 할아버지들 해보니까 안 해도 돼 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함수값은 명확하죠.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저기 여기 있던 F1의 값은 뭐다? 음수가 나온다. 이건 명확한 거잖아. 이해돼? 왜냐면 다 여기에 있으니까. F1은 0보다 작은 게 나온 거지. 그럼 마지막 대망의 판별식. 판별식은 뭐가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지 얘가 안속에 근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근 안속에 얘가 들어갈 거 아니야. 중근 안속에 점을 삐짓고 제가 들어갈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풀이를 자세히 보면 얘마저도 하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요 범위를 하고 요 범위를 해서 공통 범위를 하면 이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돼 라는 말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결론.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아까 그 문제보다는 좀 간결하게 끝나겠구나. 요런 상황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최대한 판을 다 써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함수값만 써야 되는 문제인지는 그림을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거나 불확실한 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구해서 그것들의 공통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우선 진도는 여기까지 갈 거예요. 단 10-7번은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7번은 다음 시간에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그거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요거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되살리고 최대 최소 갈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남겨두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오늘 설명만 쭉 들었고 혼자 푸는 시간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 됐을 거야.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다시 풀어봐야 되고요. 뭐 10-6번, 10-4번, 10-2번, 1번 선생님이 다 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풀어야 될 게 많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 문제라도 좀 풀고 나가는 걸로 할게요. 푸세요.